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먹이사슬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실리콘밸리에 오기 전에 그동안 삶의 여정을 좀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했던 대기업이 한국 최고의 정상의 대기업이었습니다. 한국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한국의 이공계를 리드하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는 바로 그 회사. 제가 그 회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제가 항상 의문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많은가? 왜 이렇게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가? 그거 대비 왜 이렇게 내가 얻는 수익이 적은가? 그거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공계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미국으로 넘어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넘어왔고 저는 현재 미국 대기업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 근데 처음부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 있는 미국의 대기업에 원래 제가 다녔었는데 미국 대기업도 레벨이 있어요. 정말 톱티어 대기업이 있고 그냥 이렇게 대기업도 좀 이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류 미국 대기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사 처음 다녔을 때 제가 느낀 건 한국 대비 일하는 시간이 훨씬 적고 일하는 시간 대비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즉 효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그래서 현재는 실리콘밸리에 오게 됐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오게 됐을 때도 제가 다녔던 첫 실리콘밸리 회사는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톱티어가 아닌 조금 실리콘밸리 바닥인 그런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다른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 있는 회사보다 일을 적게 하고 연봉이 세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능력을 쌓아서 이직한 끝에 점점점 소위 말하는 먹이사슬의 정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을 말하자면 사실 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느 회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리콘밸리 정상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이젠 거의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실리콘밸리 정상은 정말 일을 적게 하고 돈을 정말 많이 벌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가진 기술이 굉장히 고효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노동을 막 한다는 생각 안 해요. 맨날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특허를 만들고 지적 자산을 만들고 그거를 전 세계에 팔아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디어로 일하는 거지 노동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연봉 계약에 보면은 주 40시간 일한다는 가정하에 받는 월급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일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컴퓨터를 켜고 일이라고 하는 거, 그 하는 시간을 체크해보면 글쎄요, 하루에 한 4시간도 안 돼요. 즉 저는 요즘 주당 실제로 제가 일하는 시간은 2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전 세계 최강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원천은 바로 제가 노동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특이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그거를 특허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어낸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노동집약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엔지니어링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의 먹이사슬의 끝판왕에 다가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신문을 보면, 특히 한국 신문을 보면, 한국에서 그 공장 노동자들이 맨날 파업하고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뭐 연봉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시위하고 폭력적인 시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 방향성이 절대로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 삶이 힘들기 때문인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본인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 노동자 모임에 자꾸 가담하고 좌파적인 행동을 하는 게 결국 자신의 삶에 받는 연봉, 그런 것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시위하고 떼쓰고 막 사회를 부수려고 하고 그런다고 본인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은 자신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져서 짧은 시간에 고효율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막 노동자 연맹에 가입하고 막 그렇게 좌파 시위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좋은 효율적인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자식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야,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고등학교만 나온 다음에 아무 직장이나 잡은 다음에 죽도록 시위해서 임금 올려달라고 협상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히 전자죠. 그 사람들도 자녀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순리가 아닌 영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좌파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좌파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우성향으로 사셔야 돼요. 특히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끝판왕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성향으로 살면서 늘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서 짧은 시간에 조금만 일하고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중심적인 그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만 좌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노력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멘탈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틀렸다. 자본주의는 너무 부도덕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하며 사는 것보다는 계속 시위를 하고 좌파에 가담하고 노동자 그런 연맹에 가입해서 파업을 하고, 그래서 계속 떼쓰고, 그래서 나의 시급을 올리는 거,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스탠스를 한번 취하게 되면 미국에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하고 여유롭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좌성향에 빠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 뭐 하는지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에 영향받고, 아, 저게 옳은 길이 아닐까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걷는 길을 걸으셔야 돼요. 특히 대학원까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엘리트입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돼서 고효율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짧은 시간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본인을 계속 갈고 닦고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